매일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루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니 등과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스트레칭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그저 몸을 푸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이러한 스트레칭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좌우로 머리를 서서히 돌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목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긴장해 있던 목 근육이 풀리자 기분이 꽤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위쪽으로 당길 때 어깨가 풀리면서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때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니 평소 반복되던 생각의 소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던 탓에 허리에 긴장감이 상당했는데 양손을 발끝 쪽으로 향해 구부리고 척추를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 순간 일상의 무게가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고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압력을 주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저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하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과 팔목을 돌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작은 스트레칭들은 의외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줬고 가장 경직된 부위들이 유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틈틈이 이 스트레칭들을 반복했으며 점차 스트레스와 긴장을 관리하는 데 유용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몇 분씩 투자하여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이 습관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제 삶에 예전보다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스트레칭은 큰 노력이나 시간 아래 없이도 줄곧 잊고 살았던 나의 몸과 대화하기, 난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라고 하면 복잡한 절차나 특정한 제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디톡스는 건강을 개선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작은 변화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상에서 디톡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바쁜 직장 생활과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자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디톡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처음엔 그저 고가의 주스 패키지나 복잡한 프로그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니 디톡스는 일상적인 소소한 시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물 마시는 습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죠. 이를 위해 항상 물병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고 마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전반적인 몸의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에 신경을 썼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만든 스무디로 시작했죠. 다양한 색의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파란색, 녹색, 빨간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담았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명상과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은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디톡스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소소한 디톡스 습관으로 디지털 디톡스 하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일정 거리를 두니 긴장감이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랐죠.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로도 제가 느끼는 피로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디톡스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쌓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부담 없이 일상에서 가능한 디톡스를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음식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 있었다. 이 모험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여정이었고 여정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바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 젊은 연구자,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을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조사를 틈틈이 진행하던 중 민수는 어느 날 우연히 고대 문서가 보관된 도서관에서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다. 기적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문서는 인간의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문서를 읽어나가면서 민수의 마음은 점점 두근거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그 문서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수세기 동안 특별한 치유 효과로 전해져 내려온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였다. 이 작은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여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음식은 시금치였다. 시금치는 그 철분과 각종 비타민 E, C, K로 인해 면역체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당황이었다. 당황은 천연 항염증제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는 문서의 모든 내용을 연구하며 전 세계의 여러 학회에 나가 이 슈퍼푸드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민수의 발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슈퍼푸드를 일상적인 식사에 포함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과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연구하여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이는 각종 건강 매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민수가 발견한 기적의 음식 문서는 사람들에게 식생활을 바꾸어줄 열쇠가 되었고, 민수의 노력 덕분에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 이 교훈은 우리의 식탁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민수는 새로운 슈퍼푸드를 계속해서 연구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그와 같은 열정과 노력들이 모여 인류는 더 나은 건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식품을 배제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며 채식주의자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채식이 심장질환, 당뇨병 및 일부 암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자신들이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철분 결핍은 채식주의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피로감, 면역체계 약화 및 집중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기를 통해 철분을 섭취하던 사람이 갑자기 채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두부나 녹색 채소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통해 보충이 가능하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비타민 B12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무기력증, 기억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들은 보통 비타민 B12 보충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지만 이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체질에 맞는 식단 구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골격 및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견과류 및 유제품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 또한 채식을 억지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즉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식이 힘든 환경에 처한다면 무리하게 채식을 계속하기보다 유연하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채식주의가 건강에 이롭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각인의 체질과 생활 환경에 맞추어 식단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언제나 핵심은 각자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인으로 하루 중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이런 생활 패턴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목에 극심한 통증과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고 이후 극심한 두통까지 더해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수의 목과 척추가 직장 생활 동안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민수에게 자세 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와 모니터, 받침대를 구매하여 눈높이가 맞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여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와 함께 전문 재활 운동 지도를 받아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세 교정을 위한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플랭크 동작을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날은 지치기도 했지만 그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자신의 몸과 자세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민수는 몸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도 피곤함이 덜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원래 상상도 못할 만큼 기분과 정신 상태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민수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건강을 쉽게 놓치는 일이 많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외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저하, 피로, 심지어는 장기적인 척추 및 근골격계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꾸준한 자세 점검과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체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 중 하나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